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2월 28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한 달에 28일밖에 없어서 조금은 아쉬운 2월달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2월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2월 29일이 생일인 사람은 그 파티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순수한 질문을 해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어떤 분들은 이제 2월 28일 날 생일을 축하하고요. 어떤 분들은 3월 1일로 하루 미루어서 생일을 축하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2월 29일 날 태어나신 분들 계시면요. 이 방송을 통해서 축하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1년만 기다리시면 2024년에는 2월 달에 29일까지 있습니다. 정식으로 생일을 축하받으실 이벤트도 남아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월의 마지막 날 조금은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보내드리는 2월 28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준비된 기사는 시장 전망에 관련된 글이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어볼 시장 전망은 빅숏, 공매도 전문 투자자인 스티브 아이스만의 의견입니다. 자, 이분의 의견에 따르면 과거 테크 주식에 투자하면서 손쉽게 시장 수익률을 넘어서던 그런 손쉬운 투자의 시대는 끝나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새로운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의견인데요. 저처럼 이렇게 성장주 그리고 테크 주식으로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은 가슴이 아픈 그런 미국 증시에 대한 전망이 아닐까 합니다. 자,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지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내가 생각할 때는 과거 이제 투자자들이 시장의 수익률을 넘어섰다. 그리고 그 방법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테크 주식에 투자하면 시장 수익률보다 더 좋았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 얘기가 뭐냐면요. 과거 10년 ETF의 수익률을 비교하면요. 시장에 전반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S&P 500이라 그러죠. SPY라는 ETF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스닥 100에 투자하는 QQQ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10년의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QQQ가 SPY에 비해서 현저하게 좋은 추세를 보여줘 왔거든요. 과거 10년에는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시대는 끝났다는 것이 아이스만의 의견입니다. 자, 이분의 의견에 따르면 과거 10년 시장을 점유해왔던 패러다임이 있는데요. 자, 이러한 패러다임이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지로에 가까운 지로 금리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금리가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테크 주식에 투자하면 성공적인 수익률을 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 그의 요점인 거죠. 자, 그때는 이제 테크 주식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성장이 좋은 성장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것이 유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그때는 성장률만 좋으면요, 어닝이 없거나 아니면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종목에도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내 생각에는 그렇게 쉽게 투자하던 시대는 끝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는요, 기업 중에서 어닝이 아예 없거나 따라서 적자 기업이거나 밸류에이션이 즉 멀티플이 200배를 넘어가는 그런 주식에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논리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트레저리 일드, 국채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특히 이제 단기 국채 금리를 보시면요, 6개월짜리 국채 그리고 1년짜리 국채가 5%를 넘어가는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국채 금리의 수익률이 5%를 넘어가는 것은 2007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다. 따라서 굉장히 오랫동안 미국 증시는요, 낮은 금리의 혜택을 받아왔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처럼 투자 환경이 어려운 시절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의미는요, 다시 얘기해서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높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전쟁도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공급망까지 붕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쉽게 투자해서는 안 되고 굉장히 피키하게, 그 얘기는 신중하게 종목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나는 테크 주식을 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테크에 아직까지도 투자를 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기업을 선정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골라야 된다는 거죠. 즉, 매출의 성장률만 좋고 어닝이 나오지 않는 그런 기업들은 피해라 라고 조언을 안겨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한 가지 전망을 더 안겨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 내가 생각했을 때 리세션이 찾아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얼마나 심각한 리세션이 찾아올지는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하지만 내가 생각할 때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찾아오고 있다라고 부정적인 전망을 공유해주고 있습니다. 저처럼 테크 주식에만 몰빵하시는 분들은 참고할 만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스티브 아이스만의 전망에 따르면요, 앞으로 테크 주식에 투자하면서 쉽게 수익률을 내던 그런 시대는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닝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멀티플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 이러한 주식을 피해라 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한때는 성장주의 대표적인 이름으로 자리 잡았던 줌비디오가 어제 어닝을 발표했습니다. 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난지 한번 보시죠. 줌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의 4분기 논갭 EPS를 보시면 1달러 22센트를 만들어내면서 시장의 전망치를 40센트나 초과 달성했습니다. 자, 레비뉴는 1.12 빌리언을 만들어냈는데요. 작년 대비해서 3.7% 정도 성장했고요.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20밀리언을 초과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따라서 EPS도 그렇고 매출도 그렇고 시장의 전망치를 넘어서면서 좋은 실적을 발표한 거죠. 자, 이번에는 고객 현황입니다. 기업 고객의 숫자를 보시면 21만 3천 개사를 확보하면서 작년 대비 12% 정도 고객의 숫자가 증가를 했고요. 자, 다음에는 굉장히 중요한 수치인데 넷달러 익스펜션 레이트입니다. 넷달러 익스펜션 레이트는요, 보통 구독 모델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의 성장률을 체크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넷달러 익스펜션 레이트라는 것은 1년 전에 존재했던 기존의 고객들이 올해 들어서 1년 후에 어느 정도의 매출을 기여하고 있는가, 이걸 이제 퍼센티지로 표시한 거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115%가 나오죠. 따라서 작년에도 존재했고 그리고 올해도 변함없이 매출을 기여하고 있는 같은 기업들이 15% 정도 작년 대비 추가적으로 매출을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에는요 3,471개사가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전체 21만 3천 개의 고객사가 있다 그랬죠. 이 고객사 중에 매출의 기여를 볼 때 지난 1년 동안 10만 달러 이상의 커다란 매출을 안겨준 대형 고객의 숫자입니다. 3,471개사가 있는데요. 이 수치는 작년 대비 27% 성장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죠. 대형 고객사가 점점점 늘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줌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고요. 자, 다음에는 가이던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피스컬 이어, 따라서 회계년도 상으로는 이제 2024년이라는 거죠. 자, 1분기에 매출에 대한 전망을 보시면 1.080에서 1.085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시장의 전망치는 1.11입니다. 따라서 컨센서스에 미치지 못하죠. 자, 그리고 EPS를 보시면요 0.96에서 0.98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컨센서스는 0.86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닝, EPS의 전망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매출의 전망에 비해서 EPS의 전망이 좋다는 것은요, 그만큼 순이익이 좋다는 거죠. 그 얘기는 코스트 컨트롤, 비용 관리를 잘 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2024년 회계년도 1년을 보시면요, 매출은 4.435에서 4.455 정도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장의 전망치는 4.63입니다. 따라서 매출 수치를 보시면요, 1년 전반적인 컨센서스보다 지금 가이던스가 낮게 형성이 된 거죠. 하지만 EPS를 보시면 4.11에서 4.18을 발표했습니다. 그 의미는요, 시장 전망치인 3.67보다 현저하게 좋은 순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 1년 동안 만들어내는 줌의 EPS는 4달러가 넘어갑니다. 자, 4달러에 그냥 간단하게 멀티플 20을 곱하면요 80달러가 나오게 되죠. 따라서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 따라서 4 곱하기 20을 하면 80달러는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줌의 주가는 73달러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약간은 저평가돼 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어제 어닝 결과 발표된 이후에 7% 넘게 주가가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어닝 결과는 약간 아쉽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줌이라는 기업에 투자하는 이유는 사실 미래에 대한 성장을 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번 분기에 성장률이 3.7%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줌에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자, 이렇게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매크로의 영향인지 아니면 줌의 구조적인 성장이 이제 그 바닥을 보이고 있는 건지 이 부분을 확실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이 부분이 좀 선명하지가 않은 것이 굉장히 좀 리스키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에서는요, 전기차 관련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5% 이상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요.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정도 마켓에 호재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긍정적인 뉴스는 리오토에서 나왔는데요. 리오토의 어닝 결과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4분기의 논갭 EPS 대신 EPADS라고 써있죠. 이거는 이제 외국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된다. EPS랑 같은 것이라 보시면 되고요. 13센트를 만들어내면서 시장의 전망치를 7센트나 초과 달성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요, 시장의 전망은 6센트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죠. 따라서 순이익이 시장의 전망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매출을 보시면 2.56 빌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작년 대비 성장률이 무려 66%를 넘어갔고요. 시장의 전망치보다 1,000만 달러 정도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진입니다. 자동차 부분의 마진이 20%를 넘어갔는데요. 자, 작년과 비교를 했을 때는 약간 떨어졌죠. 22.3%에서 20%로 다소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분기를 보시면요. 한 분기 전에는 12%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마진이 회복하는 중에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토탈 판매된 자동차의 숫자는 46,319대고요. 자, 이 수치 역시 작년 대비 31.5% 성장한 수치입니다. 자, 하지만 정말 좋았던 것은 가이던스인데요. 2023년 첫 번째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를 보시면 딜리버리 수, 자동차 판매대 수가 52,000대에서 55,000대 정도를 찍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전분기의 46,000에 비해서도 굉장히 좋은 추세를 이번에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장담을 한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작년 대비 판매대 수는요, 64%에서 최대 73%를 넘어갈 수 있다라고 좋은 전망을 안겨주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매출의 성장을 보시면 더 좋습니다. 자, 미국 달러로 환전했을 때 2.53 빌리언에서 2.68 빌리언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전망을 안겨줬는데요. 컨센서스는 2.51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망치를 쉽게 초과 달성할 거라고 얘기한 거고요. 또한 작년 대비 매출의 성장률은 82.5%에서 93%를 기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다소 주춤했던 전기차 관련 기업들의 성장률이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기대감을 높여줄 수 있는 좋은 어닝 결과였다라고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제 전기차 기업들의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두 번째 희소식은요, 피스커에서 나왔습니다. 피스커라는 미국의 전기차 기업이 어제 어닝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어닝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무려 30% 넘게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자, 과연 어떤 일이 있었나 살펴보니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뉴스가 있었는데 바로 포지티브 에비타입니다. 자, 여러분 에비타는 기억하시겠지만 순이익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Earning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mortization의 약자입니다. 자, earning이라는 것은 순이익이죠. 따라서 이것도 순이익의 일종인데 before, 제하기 전이다. 뭐를 제하기 전이냐면요. 인트레스는 이제 이자를 얘기하죠. 그리고 T는 텍스를 얘기합니다. 세금이죠. 자, 그리고 depreciation 그리고 amortization은요. 우리가 보통 감가상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depreciation이라는 것은 이제 유형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고요. amortization은 무형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자질구레한 이러한 비용을 빼기 전에 earning을 보면요. 이 earning이 드디어 흑자로 전환할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소식을 시장에 전달을 했습니다. 자, 물론 earning 결과도 중요한데 earning 결과는 굉장히 좋지가 않았거든요. 오히려 순손실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의 호재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긍정적인 부분은 주문 대수가 굉장히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2월 24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주문량을 보시면요. 65,000대가 이미 주문된 상황이다.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줬고요. 자, 두 번째는 수익률인데 8%에서 12% 정도의 애뉴얼 그로스 마진, 총 이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자, 그리고 2023년에 에비타 수익률이 드디어 포지티브, 흑자로 전환할 것이다 라고 시장에 긍정적인 뉴스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단숨에 30% 이상 올라갔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피스커에 들어가서 제가 어닝에 대한 전망치를 좀 살펴보니까요. 지금 현재 피스커를 커버하고 있는 애널리스트의 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2025년 기준으로 보시면 3명의 애널리스트가 전망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자, 3명 중에서 가장 낮은 어닝에 대한 전망을 안겨주는 사람이 0.99, 1달러 정도의 EPS 전망을 주고 있고요. 가장 높은 수치는 5달러가 넘어갑니다. 자, 이 수치는 조금 지나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런데 3명의 애널리스트 중에 가장 좀 낮은 전망치를 준 사람이 1달러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2025년이 됐을 때 피스커가 1달러의 순이익을 만들어냈을 때면, EPS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EPS 곱하기 멀티플은 주가죠. 따라서 1달러의 곱하기 멀티플이 20배만 돼도 주가가 2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 자,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피스커의 주가가 7달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피스커가 어닝 결과가 드디어 흑자로 전환하는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투자의 척도가 될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앞 기사에서 피스커라는 전기차 기업은요, 올해 에비타 수익률이 드디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할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주가가 무려 30% 이상 폭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에 비슷한 뉴스를 보고한 그런 종목이 하나 있었죠. 바로 팔란티어인데요.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어닝 결과를 발표하면서 2023년 회계년도에 드디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한다. 자, 그런데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에비타가 아니라 순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한다는 한 단계 높은 굉장히 좋은 소식을 전해준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요. 이번에 팔란티어의 뉴스를 보시면 잡컷
드디어 팔란티어에도 해고의 바람이 분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팔란티어 테크놀로지가 최신 테크 기업이 되었다. 따라서 다른 테크 기업과 마찬가지로 직원을 해고할 것을 발표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데이터 분석 기업인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월요일날 발표하기를 전체 직원의 수를 2% 정도 줄일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다. 자, 블룸버그 뉴스에서 최초로 보도를 해줬고요. 자,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팔란티어의 직원 수는 3,838명이었습니다. 자, 그 얘기는 70명이 넘어가는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따라서 팔란티어는요, 정말로 올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사실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뉴스였다.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CNBC 프로 기사에는 대한민국 기업 SK텔레콤이 등장합니다. 사우스코리안 텔레커뮤니케이션 자이언트 기업인 SK텔레콤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어떤 계획이냐면요. 2025년부터 플라잉 택시, 우리가 보통 에어택시라고 부르죠. 에어택시 서비스를 런칭할 것이다 라는 소식을 CNBC가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요. 상당히 많은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텔레콤 기업인 SK가요. 2025년부터는 매출의 다각화를 이뤄내면서 많은 매출을 에어택시로부터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요. SK텔레콤 그리고 미국 기업인 조비 에비에이션이 파트너십을 결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시장을 공략하겠다, 에어택시를 런칭하겠다 이러한 발표 내용이 있었는데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규제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에어택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규제가 완화돼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이번에 두 기업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굉장히 푸시 포워드라는 것은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죠. 따라서 2025년까지는 상업화될 수 있게 에어택시가 돌아다닐 수 있게 상업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은 뉴스를 접하셨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자, 그러면 두 기업 SK텔레콤 그리고 미국 기업인 조비 에비에이션 중에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겠는가 저한테 물어보시면요. 저는 두 기업 말고 우버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이렇게 에어택시가 활성화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로보택시가 조만간 등장할 가능성도 있겠죠. 자, 하지만 로보택시가 되었건 에어택시가 되었건 이러한 서비스를 소비자랑 연결시켜 줄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잖아요. 자, 이런 플랫폼에서 지금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이 저는 우버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 이제 로보택시 그리고 에어택시가 활성화되면요. 지금 현재 우버는 단순한 차량 공유 서비스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는 식료품 배달 서비스 그리고 음식점과도 연결이 되고 있는데 그들이 이미 형성해 놓은 생태계를 이용해서 이러한 자율주행 로보택시 그리고 에어택시에도 연결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희망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월가의 추천 주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월가의 추천 주식은 웰스파고에서 발표를 했고요. 자, 웰스파고가 운영하고 있는 시그니처 픽이라는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웰스파고에서 일하고 있는 여러 애널리스트가 봤을 때 탑픽, 가장 좋아 보이는 베스트 스톡을 엮어서 만든 하나의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시그니처 픽에 두 종목이 추가가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앨범알이고요. 두 번째는 셀라니스입니다. 자, 이 두 종목을 월요일 날 추가를 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대신 두 종목을 배제했는데요. 첫 번째는 다우, DOW죠. 두 번째는 올린, OLN을 제외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두 종목을 제외한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데 올린 같은 경우는 지난 9월부터 지금까지 30% 정도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다우 같은 경우는 40%나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는 두 종목의 투자 매력도가 앨범알 그리고 셀라니스보다 떨어진다는 것이 그들의 진단이고요. 자, 그리고 시그니처 픽 포트폴리오는요.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6.4% 정도 수익을 내고 있다. 자, 그렇게 되면 3.7% 수익을 내고 있는 S&P 500의 평균 수익률을 초과 달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까지 웰스파고의 시그니처 픽 포트폴리오가 시장 수익률을 넘어선 이유는요. 그들이 포함하고 있는 엔비디아 그리고 아반토 마지막으로 우버의 주가 상승이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2월 28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2월의 마지막 방송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3월 1일 날 또 따끈따끈한 소식 잔뜩 모아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It's sunny, numbnuts.
Steven Kress, creator of Seeking Alpha's stock picking system. Seeking Alpha, all you need to know about investing in top stocks or in anything else. Seeking Alpha, be a better investor.